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하겠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죠? 네, 코로나19 확진자 첫 2,000명대입니다. 예. 아침에 뉴스에 소식 듣고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이나 나왔습니다. 2,000명을 넘은 것도 처음이고, 뭐 당연히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달 28일이 1,895명으로 가장 많았었는데 그때보다도 한 330명 가까이 많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그 어제만 해도 이제 800명대 초반대였는데 오늘은 1,400명이 넘었거든요. 600명 가까이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도 뭐 경남, 부산에서 계속 100명 이상 나오는 등 오늘만 해도 이제 740명이 나와서 비율로 보면 전체 확진자의 34%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모임이라든가 이동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네. 지난 한 달 전쯤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설마 그랬는데 네. 실제로 이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늘어나는 상황이 좀 이렇게 소폭 늘어나거나 아니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예. 한꺼번에 갑자기 몇백 명이 확 늘었습니다. 어제 밤에 KBS 마감 뉴스를 하는데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자체 집계로 이 시간 현재 1,900명이다. 네네. 그 영시 기준으로 했더니 이제 2,223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2,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상황도 좋지 않아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2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5% 수준이었던 지난 2월에 한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이 인구가 한 3억 5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난 2월 이후에 점점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과거 지난 2월 수준까지 확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3차 접종까지 돌입하는 이스라엘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몇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셈인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 네. 밑줄 몇 개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밑줄 62개. 왜요? 이스라엘의 지금 1차 접종률이 6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씩 나오고 있다. 네, 2차 접종률도 58%거든요.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맞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 인구 4명 중에 이제 3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예. 2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일일 확진자가요? 네. 근데 영국이 더 걱정인 게 지금 지난 10일이죠. 하루 동안 1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이 이어가면서 좀 이게 사망률도 많이 줄었었는데 또 이제 과거 이제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많은 또 사망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마저도 지금 델타 변이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집단 면역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드리는 순간 배종찬 소장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뛰어오느라고 그런지 옷에 땀이 좀 배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네. 예. 김통일 시청자께서 배 소장 지각이 너무 잦은 거 아닙니까? 시간 지키는 거는 방송인의 기본입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네. 그 정부가 요양병원 관련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이동 자제를 호소하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창궐하고 있고 이미 창궐 중에 있고요. 또 이 돌파 감염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지켜야 된 건 아닌데
거의 최초의 백신 접종을 했던 것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과 관계자들이었거든요. 처음 시작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했죠. 그렇죠. 이미 이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는데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병원에 출입을 하는 관계자들이 옮기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또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책을 정부 방역 당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배 수장님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다 왔어요. 좀 약간 숨이 차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저 청취자분들하고도 약속이니까요. 예, 제가 예.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조금 예.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정상근 기자. 네. 그래서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안고 갈 거냐, 이 고민이 방역 당국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하자니 지금 뭐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인데다가 지금 뭐 4단계도 충분히 강력한 방역 조치거든요. 근데 이게 잘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셧다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러자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서 좀 방역 당국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제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백신 접종으로 이제 중증도 위험을 좀 낮추면서 결국 이제 독감처럼 이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러자니 이 델타 변이가 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난 국가에서도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중증도도 많이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그냥 받아들이자니 너무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명돈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이 네. 코로나 대응법에. 맞습니다. 그 오명돈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잘 안 했는데요. 오늘 이제 한겨레 인터뷰에서 좀 무겁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70%가 올해 11월에 접종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정부 목표죠, 그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5차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뭐 이제 그 두창 옛날에 이제 두창이란 병처럼 이렇게 제거를 하거나 뭐 홍역처럼 뭐 근절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델타 변이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뭐 아예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런데요. 뭐 지금 전파력이라든지 백신 예방 효과 같은 이전까지의 모든 공식이 이 델타 변이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델타 변이에서만 끝날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죠. 뭐 엡실론, 뭐 세타, 뭐 이런 변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사회가 이제 무엇을 목표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건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게 이 오명돈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새로 뭔가 전략이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생각만 해도 좀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네. 쇼미더뉴스 두 번째 어떤 뉴스입니까?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유죄입니다. 네, 항소심에서 그대로 4년이 인정되더라고요. 네, 1심에서 11개 혐의에 이제 유죄를 받았고 징역 4년으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항소심인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크게 이제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와 관련해서 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이렇게 총 합해서 15개 혐의거든요. 근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네. 근데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사모펀드 주식 12만 주 중에서 10만 주 부분은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1심에 비하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부분은 1심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사모펀드 이 문제는 하여튼 무죄가 인정이 됐다는 거고요. 네. 자, 정상 기자. 네. 근데 지난번 때 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증언이 번복이 됐잖아요. 친구가 그런 증언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전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민 씨와 같이 이제 인턴을 했던 이 친구가 이 조민 씨가 당시 세미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조민 씨의 이 세미나 참석 사진이 뭐 이미 많이 좀 알려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후에 뭐 본인의 가족이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좀 그 나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며 이제 증언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이제 서울대 인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그 인턴 활동 중에 세미나에 참석한 사진은 이제 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거 자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배 수장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측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뭐 선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자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인데 이 부분을 지금의 정서, 특히 정치적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선고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10여 년 전에 입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허리케인 담벼락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 PD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기가 팍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니네요. 네. 그래요? 밖에서 한 소리 듣고 왔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아닙니다. 있겠나. 네. 표정 보니까 뭐 분위기가 이제 별로다 이런. 그렇습니까? 네, 유튜브 저 시청자들이 그렇게 보시나 봐. 네. 한 분께서 교통제보 해주셨네요. 6209님인데 일고라번이 천호대교 내려와서 아산병원 앞에서 버스하고 SUV 사고가 나서 엄청 막힙니다. 이런 제보 문자 주셨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훈 기자, 세 네.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예요? 네, 깊어지는 경선 갈등입니다. 네, 뭐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뭔 얘기들이 툭툭 삐져나오는데 여당 얘기부터 해보자고요. 이낙연 후보 측 30의원의 인터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 민주당이 원팀이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될 경우 이제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낙연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30%는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네네 네. 그 이재명 지사의 좀 이런 좀 그 가족 욕설 뭐 그런 의혹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이재명 지사의 뭐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관여했다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을 친 사람이 이낙연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이제 김두관 대선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친 사람이 조국을 이렇게 타격을 한 그런 사람이 이낙연 후보다 정치적으로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최성해 전 총장이 다시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과장된 거고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당 6명 경선 후보들이 저녁 7시부터 3차 TV 토론회 하는 거죠? 네, 오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지영 후보가 오늘 오전에 국회 초선의원 모임에 이제 강연자로 나섰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좀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뭐 최재형 전 원장은 초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재선들을 만나서 좀 주목이 됐는데요. 이 최재형 원장은 이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본인이 이 성격 유형 검사죠, 그 MBTI 검사를 했는데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유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위에 있으면 그 인생이 지루할 새가 없이 뭐 즉흥적이며 그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입양해서 키운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예. 또 이 청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이 공감해주면서 힘들지라고 말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참석자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는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준비 중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답변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오늘 그 최재형 후보가 이 강연을 하다가 질문을 받다가 이런 네. 얘기를 했대요.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나라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재형 후보가 강연 또 질문을 받은 내용에서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정부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가 뭐 세금도 부동산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또 재난지원금 등 국민의 일상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건 북한 시스템이다. 이런 발언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정부의 현 정부의 시스템이 북한 시스템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또 본인이 명확하게 잘 알고서 답변을 한 것이 아니다. 강연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그럼 필요 없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국가가 또 적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응을 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정리되지 못한 답변을 함으로써 논란을 네. 빚어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오늘 이 발언은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 룰을 규칙을 두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의 구체적인 일정, 뭐 방식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 1, 2차 예비 경선에서 그 후보자들에게 압박 면접을 하겠다, 뭐 이런 대목이 있었고, 그리고 팀 배틀 토론을 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면접, 뭐 팀 배틀 이 얘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뭐 이 정치 신인들보다 이 당내 기존 이제 주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이게 누구를 위한 경선 방식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 대표가 주인공이 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선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면서 대표가 관심을 끊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 압박 면접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겠죠. 질문으로 압박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곤혹스러울 수 있는 민감한 질문들까지 네. 강도 높게 하겠다,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것을 사실은 표방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면접이었거든요. 네.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배 수장님 오늘 지각한 거에 대해서 압박 면접을 한번 해볼까요? 아유 좀 적당히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1, 2차 예비 경선 뭐 토론 배틀 일정이 1차가 다음 주 수요일 날 18일이고 네. 2차가 25일인데 윤석열 예비 후보 쪽에서는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고요. 뭐 네. 참석을 뭐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경영 씨도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네, 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입니다. 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출마 장소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18일 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토론회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이제 토론회가 있는 그날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식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이유는 그냥 외세를 또 막아냈던 지역이 바로 또 행주산성 아니겠습니까? 권율장군. 권율장군. 그래서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해서 더 의미 있는 또 대선 출마에 또 상징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허경영 후보 그러면 우리가 독특한 이 공약, 네. 또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공중부양 춤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행주산성 가서 행주 치마를 걸치고서 대선 출마 선언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뭐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